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강하게 의구심을 품은 하루였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사모신용시장의 우려감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하락, 나스닥은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0.84% 내렸고요. S&P 500도 0.37%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은 시장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M7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와 애플만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구글이 3% 넘게 급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강하게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섹터 쪽으로 좀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AI 에이전트 확산 우려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라클이 4% 넘게 빠졌고요. 팔란티어도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섹터도 업종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의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장비주 쪽으로는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금융 섹터도 보시면요, 좀 혼조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사모신용시장의 우려감으로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금이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았고요.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에너지 섹터에도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마켓 무버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도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흔들었던 것은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협상 관련한 발언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트럼프와 이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트럼프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국영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먼저 기존의 핵심 포인트는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전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제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편 이란 측이 공영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회담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까지 계속되면서 시장은 이 중동 리스크 긴장감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서 유가의 급반등으로 다시 한번 이어졌고요. WTI와 브렌트유는 동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고 마감할 때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를 좀 넘어서 트럼프가 이란과 관련해서 추가 발언을 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은 우리와 협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새 지도부가 석유와 가스와 관련해서 선물을 약속했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시장은 일단 이를 통해서 안도감을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장 후반에 상승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하락으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즉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고유가 부담이 오늘 충돌하면서 장세는 혼조를 보였고요.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시장이 오늘 중동 이슈만 본 게 아니었는데요. 사모신용시장의 우려를 키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모신용시장 환매 제한 우려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마켓 무버 이슈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앞서 시트맵에서 보셨던 이제 금융 섹터인데요. 전반적인 약세는 아니었지만 사모신용과 대체자산 운용사 중심으로는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폴로 글로벌과 RS 등 일부 사모신용 펀드가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나서서였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 KKR, 아폴로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시장의 숨은 신용 리스크 우려를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 이야기가 금융시장 내부에 있는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안이 드러나는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위험 선호 심리를 낮추는 데 일조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 사모신용의 불안이 금융섹터 전체의 붕괴로 번진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산 운용사와 신용 민감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를 금융 전반의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숨은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는 이슈였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정학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투심 회복은 다소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제지표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S&P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을 확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미국 3월에 S&P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이 서비스업 PMI부터 보시면요. 먼저 발표치가 51.1로 전월치 대비 소폭 내렸습니다. 제조업 PMI도 보시면 전월치가 51.6이었는데 발표치는 52.4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재확인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 제조업이 개선됐다는 부분보다는 서비스가 둔화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이 PMI는 경기보다는 물가 걱정을 키우는 지표가 됐고요.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별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금 히트맵에서 보셨다시피 이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2.68%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소프트웨어주들의 입지를 뒤흔드는 AI발 뉴스가 밤사이에 두 가지나 나왔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AWS가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엔트로픽도 이 클로우드에 굉장히 좀 놀라운 획기적인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클로우드가 혼자 PC를 움직여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인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 이 대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던 하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호재거리가 전해졌었던 아마존의 주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1.38%. 호재를 누를 만한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바레인에 위치한 AWS 시설이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아서 마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나 일어난 일이죠. 그만큼 이 클라우드 사업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아마존 급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0.06%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이 애플의 연례 행사죠. 엔비디아로 치면 GTC라고 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 오는 6월 8일에 있을 WWDC 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대대적인 AI 개편안을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 시리를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나 시리도 AI 에이전트겠죠. 최근 들어서 빅테크의 주가를 가르는 대세는 역시 AI 에이전트고 이 에이전트에 대체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주들은 무사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현재 시장의 한 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M7 중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0.57% 큰 폭으로 나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베어드에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를 내놨는데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이 이 로보택시가 확대되고 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의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테슬라에겐 있어서 전환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 어린 시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요. 이 구글과 엔비디아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3.28% 급락했습니다. 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이 구글에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이 최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간부진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사건 전해드렸었죠.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을 중단할 것을 상무부 측에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쪽 수출 리스크가 부각된 엔비디아도 오늘 0.25%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고 했었죠. 또 다른 소프트웨어주 SAP도 거의 4% 이상 내렸는데요. 이 JP모건이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보다는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타까운 시각을 밝혔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고요. 서클이 굉장히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 이상 급락했는데 이 미국이 클래리티법이라고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문제는요, 이 클래리티법 초안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수익을 주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클의 핵심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던 서클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대체적으로 이 코인 관련주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넷기어는 오늘 10%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 개별적인 또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 넷기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된 라우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입 관련해서 허들을 높이고 있는 미국인데 덕분에 이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제 유가 굉장히 장중에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 5시 기준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죠. 이 미국 국방부가 공수사단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까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좀 밝히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굉장히 유가가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미국과 이란이 한 달간 휴전을 바탕으로 이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WTI가 큰 폭으로 1시간 사이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5시 기준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500원 가까이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겠죠. 달러 강세와 이 국채금리 강세까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나 1.8% 하락했고요. 금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400달러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금을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면서 부담이 됐고요.